모빌리티 디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투데이의 정유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시험운행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2월 이런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나 저처럼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기다리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한 해 동안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지, 몇 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했는지, 운행거리, 그 다음에 차량의 고장,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우리가 세이프티 드라이버에 개입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할 때 앞에 타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차량을 정지시킨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는 행동을 하는 드라이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럼 사고가 날 경우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현재 미국에 한 1,500대 정도의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운행되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하고 아리조나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몇 대를 운행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단 캘리포니아는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공식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채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매년 좀 2015년부터 발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좀 특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 모빌리티 업계를 강타했던 게 코로나19죠. 코로나19 때문에 자율주행 업체들이 막 흔들흔들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죽스라는 업체 기억하시죠? 예, 죽스라는 업체가 아마존에 인수가 돼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는데 실제 기업 가치 한 3분의 1 정도로 헐값에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는 죽죽한 거죠. 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 운행들이 거의 멈췄었습니다. 1차 팬데믹 때도 멈췄었고, 멈추면서 기업들이 시험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업들도 어려운 시점을 겪었고, 그때 이제 또 대신 관심을 받았던 게 기업들이 유튜브에 자기는 이제 시험 운행 영상을 굉장히 긴 것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또 이제 관심을 사실은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올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시험 운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 물론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이제 운행하겠다는 상용화의 의미인데 그 시점을 또 이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미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예, 그게 이제 올해 보고서의 사실은 초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업체를 좀 꼽아주신다면? 가장 관심을 받았던 업체 그리고 항상 관심을 받았던 업체는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 구글의 웨이모하고 GM의 크루즈죠. 가장 많이 시험 운행을 했고 가장 많은 대수를 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애플이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주가도 들썩들썩하고. 사셨어요? 저는 애플 2주 샀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세 개 업체가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실제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예를 들면은 GM 크루즈하고 웨이모는 100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0번 정도의 거리죠. 작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니달 AI가 36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죽스 한 16만 킬로미터, 그리고 뭐 BMW는 195km.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47,000km 정도 달려가지고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네요. 네, 그 보고서를 좀 주의 깊게 아,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웨이모하고 크루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전체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가 29개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자율주행 기능 해제 평균 거리입니다. 네. 몇 킬로미터마다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이제 차량을 조작했느냐. 그걸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 기능 해제 건수는 웨이모랑 크루즈가 각각 몇 번 정도죠? 기능 해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모가 27회였어요. 네. 평균적으로는 한 48,000km를 주행한 다음에 한 번씩 개입을 했고,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45,600km마다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이제 자율주행에 개입을 했죠. 네. 참고로 이제 개입의 의미는 뭐냐면은 네. 자율주행 중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 네. 발생 가능한 상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감지를 하고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티 드라이버에게 개입해야 돼 라고 이제 알려줄 때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제 사람과 같이 민첩하게 정지를 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우회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쵸. 빵빵거리고 네. 얘가 자율주행 차인지 아니까 네. 괜히 장난치는 드라이버들도 사실은 국내외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들이 휴식하고 교대할 시간. 음. 이럴 때 이제 개입이 상황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보고서로 좀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좀 신뢰도는 어떤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사항이지만 업체가 스스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마케팅 수단이냐 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에서도 얘기를 해요.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외 언론에서 업체들이 세이프티 드라이버의 개입 횟수가 작으면 기술이 몇 배 더 잘한다. 개입 횟수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교통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시험운행허가 업체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 위치, 조건에서 운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기업들 간의 기술 능력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해석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웨이모가 등록 차량이 239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67대가 주행거리가 제로예요. 절반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멍하고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율주행 거기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팔짱 딱 끼고 커피 마시면서 네. 이 차들마다 뭐 라이다라든가 센서의 그 구성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정 시험 목적을 가진 차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이제 많이 운행하고 어떤 애들은 운행하지 않고 고장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0.1마일을 주행했다고 보고된 차량도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 투입 대수는 한 172대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월 단위로 또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어떤 차는 특정 달에 확 몰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차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 따라 굉장히 다 크죠. 단 아쉬웠던 거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다 제로였다는 거. 그리고 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137대인데요. 정말 고르게 분포돼 갖고 열심히 운전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을 조금 슬프게 했던 애플도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애플은 좀 어땠나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보다 2배가 넘는 한
26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네. 등록 차량은 69대였고요. 네. 얼마 안 되죠? 적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운행에 투입된 차량은 40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애플이 완성차를 만든다 안 만든다 논란이 되면서 네. 애플의 기술력에 대한 데이터가 네.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애플이 꾸준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 해제 같은 경우에는 약 114km마다 한 번씩 운전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웨이모하고 크루즈하고는 굉장히 좀 많은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남들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네. 그 업체들 사이에서 뭐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뭐 잘하는 업체지만 웨이모도 공식적으로 작년에 트위터를 통해서 7개의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기술력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날렸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자기네가 이제 1위 기업이기는 하지만 웨이모 드라이버 자기네는 그 자기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웨이모 드라이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 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웨이모가 제일 자랑을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굉장히 많은 대수로 네. 뭐 미국 50개 주 전체를 다 달릴 수 없으니까 네.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차를 그 시험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웨이모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얼리라이더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 400명의 한정된 사람들을 데리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을 했죠. 웨이모 1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이제 웨이모 앱을 가지고 우리 택시 헤일링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이제 여기도 이제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이죠. 세이프티 리포트라고 걸 하거든요. 2019년 이후에 그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의 사고를 발표를 했는데 경미한 거 18건밖에 없었고 평균 운행거리 54만 5,567km 간격으로 사고가 한 번씩 났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보다는 사고 간격, 운전자 개입간격이 긴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11건은 추돌 사고, 그 다음에 8건은 휴먼 에러. 휴먼 에러라는 게 뭐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도 가장 사고의 원인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휴먼 에러인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고의 95%는 운전자 부주의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우리가 이제 시선 처리를 잘못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갖고 그 비주얼 디스트랙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운전하면서 이제 시선을 딴 데 돌렸다가 정말 중요한 전방 시야라든가 측면 시야를 놓쳐서 난 사고를 얘기를 하는데 저기 휴먼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잘못 조작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양한 사례에 의해서 이제 8건 정도를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지역마다 이제 굉장히 다르고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많지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는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언덕들이 많으니까 좀 테스트하기는 좋지만 이제 위험은 높은 지역이고 차도 인공지능도 그만큼 이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데 거기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 그 다음에 사고의 간격도 애리조나가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7배나 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도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주장을 한 게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딴 지역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운전하기가 40배나 어렵다. 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언덕도 이제 사실은 가파르고요. 네. 저도 샌프란시스코 운전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이고 이
언덕만 보여요. 도로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 뭐 킥보드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아. 많고 그다음에 뭐 좁은 골목도 네. 많고 뭐 수가 좀 많구나. 네네. 저도 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운전하다가 네. 절로 가야 되는데 끼어들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삑삑 돈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300대의 전기 자율주행차를 투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모두에 미국 전체에서 한 1,500대 자율주행이 시험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좀 아직까지 파악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좀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정돼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좀 요즘 가장 핫한 건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요즘 관심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도 한창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에는 좀 언급이 네. 안 됐는데 뭐 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머스크 형님, 네. 역시 뭐 테슬라를 빼놓을 수는 없죠. 네. 이 보고서가 2020년 데이터인데 거기에 테슬라가 포함이 돼 있어요. 테슬라도 우리도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허가는 받았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라 그래가지고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미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부 유저들이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도 포함이 되고 미국 전역에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있잖아요. 막 나는 LA에서 애리조나까지 뭐 한 번도 개입 안 하고 갔다 막 자랑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캘리포니아 규정을 위반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논란은 발생되고 있지 않고 네. 추후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논란이 발생될 소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뭐 없다고 보고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회사예요. 그쵸. 머스크 형님이 배포가 장난이 아니죠. 그쵸. 뭐 네. 우주까지는. 이미 마음은 우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네. 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웨이모랑 크루즈를 좀 뽑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누가 더 잘했나? 누가 잘했나? 네. 결국은 이제 그게 모든 분의 관심사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모빌리티 디바이스라고 부를게요. 디바이스 네. 쪽에서 관심이 많은 건 새로운 것들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일반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도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산악지대 가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이제 빙판에서도 하고요. 저기 사막에 가서도 하고요. 거의 모든 다양한 환경에서 차들이 제대로 견딜 수 있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양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운전자가 없다는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더 테스트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테스트 주행 거리를 봤을 때는 지금 자율주행 자본들이 어차피 지금 대격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GM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기업 중에서 R&D 투자가 제일 많은 회사가 네. 알파벳이죠. 구글 뭐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아무래도 좀 투자를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뭐 테슬라 FSD도 있지만 언제 나올 것이냐 상용화가 될 것이냐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 이제 시험 운행을 하고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서 양산 체제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두 업체가 결국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체 차를 만들지 않잖아요. 네.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은 자기네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웨이모 드라이버를 다른 완성차 업체에 라이센싱하거나 팔거나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볼보라든가 4개의 기업들이 웨이모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이 중요하냐는 건 자율주행 기술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GM처럼 완성차 업체라면 GM이 정말 그걸 잘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동 모델도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도원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시험운행 결과 보고서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에는 좀 뭔가 변동이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내년에 반전이 있을까요? 애플이요? 포드요? 얘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앱티브와 만든 조이드 벤처 모셔널도 현재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았고 시험운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현대요? 우는 의미가 뭐죠? 글쎄요. 예, 현대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아마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활짝 열리듯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약간은 전기차 시장보다는 관심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세틀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계속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